지금 문학부터 할게요. 이제 오늘 독서는 약간 과학기술 끝판왕을 보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교재 97쪽을 그냥 빈 페이지가 하나 나오거든요. 어떻게 주간 테스트 지금 해보니까 과학기술이 만만치가 않죠. 이제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는 게 이제 미션입니다. 약간 우리가 97쪽에 이제 써둬야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과학기술. 얘가 쉽게 나오면 문제가 없잖아요. 쉽게 나오고 정보량도 많지 않고 이러면은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과학기술 지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용어 정리가 되게 많아요. 용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낼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 숙제가 되는 그런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글을 만나면은 실전에서는 거시적 능력이 더 중요해요. 미시적 능력보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미시적인 것도 당연히 필요해요. 이 지문에서도. 어휘력도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해를 해서 선지를 풀어야 되는 것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만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버텨줘야 돼요. 이 글을 좀 크게 구조화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게 미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 이거를 좀 느껴볼게요. 이 얘기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과정이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계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기계니까 어떤 과정, 작동 과정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요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을게요. 기술 지문의 거의 공통점 과정이 안 나오는 글보다 나오는 글이 훨씬 많다. 그럼 이거 나오는 방법들이 있겠네. 기출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느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 이거를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기출 분석할 때 과정을 좀 알아보면 돼요. 이건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된다. 첫 번째는 이럴 것 같아요. 이런 글들 있죠. 부품에 대한 용어 정리를 먼저 해버려요. 야, 1번 부품은 이런 거고 2번 부품은 이런 거고 3번 부품은 이런 거야. 그래서 이 부품들이 이러한 과정으로 작동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구분이 되는 거죠. 이거 먼저 해주고 나서 과정을 소개하는 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글의 질서를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선생님 물어볼게요. 이거 다 머리에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넣어. 절대 못 넣어. 그러면 우리가 때려잡아야 되는 건 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 나왔는데 과정에는 안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일치로 뚫으면 돼요. 되돌아가서. 쌤아 이해됩니까? 여기서 지치면 안 돼. 지금 PCR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일단하게 읽으면 용어가 한 8개쯤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거를 씨발 막 외워야 되나? 프라이머 개새끼. 아니다. 잘 표시만 해주고 지저분하게 읽지만 마세요. 돌아가야 되니까. 이거 주석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주석이야, 주석. 주석처럼 쓸 거라고 우리가. 고전 시간 주석처럼. 근데 지저분하게 읽어놓으면 찾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읽어요. 단 머리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럼 누구를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냐? 과정이다.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이 과정을 베이스로 중심 정보가 나오는 구조일 것이다. 즉 과정 파악이 안 되면 중심 정보는 안 읽힐 거다. 이런 얘기기도 해요. 우리 앞으로 이런 구조가 기출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홀수를 분석하면서 과정이 나올 때 1번처럼 썼구나. 이런 거를 느껴보라는 얘기죠. 이게 오늘 보게 되는 PCR 지문입니다. 평가원의 과학기술 중에서도 어려웠다고 손꼽히는 녀석이죠. 1등은 아니에요. 과학기술 중에. 근데 상위권, 고난도 상위권 거기에 해당하는 지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봐봐. A가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인 어휘로 가볼게요. 인류는 자전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계식 자전거를 만들었고 그러다가
수레를 만들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썼다고 칠게요. 글을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자전거 얘기부터 1단락에서 하겠죠. 그 2단락으로 가면 모터가 달려있는 자전거 뭐 이런 얘기 하겠죠. 3단락으로 가면 수레 얘기가 나올 거고 4단락으로 가면 자동차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거 무슨 과정이에요? 결국에 자동차가 만들어진 과정 아닐까? 이렇게 가는 거지. 뭐에서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가냐? 이걸 보여주는 글이죠. 이렇게 생각합시다. 글 전체가 과정. 이런 글이 존재한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글 전체가 과정이에요.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야. 서서히. 자, 이럴 때 승부처는 뭐냐면 골격을 읽어내는 거예요. 골격. 지금 쌤이 써준 이 하얀색 글씨를 잡아줘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게 승부가 된다. 이런 글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골격만 잡으면 찾아내는 게 아주 쉽거든요.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두 번째로 과정이 나오는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것도 사례로 얘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쌤이 라면을 끓인다고 칠게요. 라면 끓이는 과정으로 쓸 거예요, 글을.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면에 좋아요. 물을 끓인다. 물을 끓이는 거예요. 라면 끓이려면 물 끓여야 되니까. 두 번째, 라면을 반으로 쪼개서 집어넣는다. 취향차는 있겠지만 반으로 쪼개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취향차는 있겠지만 스프를 넣는다. 그쵸? 스프를 넣고 마지막에 계란팍 파송주. 자,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 2번과 3번의 차이는 뭐냐면 2번은 하나하나가 완성품이죠 지금. 근데 변천 과정이지. 어떻게 변천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3번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과정이죠. 순서대로 작동 과정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을 작동 과정을 쓴다 이렇게 느끼면 되고요. 이 2번은 여기 과정이 있으니까 일종의 변천 과정이에요. 얘가 뭐로 바뀌고 얘가 뭐로 바뀌고 이런 과정인 거지. 똑같은 과정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러면 평가원은 글을 어떻게 쓸 거냐면 화제 제시부터 하겠죠. 얘들아 나는 라면 끓이는 과정을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단 물부터 끓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갑자기 물의 비열 얘기를 해요. 물은 왜 끓는 걸까? 이러면서 모든 물체에는 비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한참 설명하다가 자 이제 라면을 반으로 붓을 차려라.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로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죠. 근데 라면은 왜 반으로 쪼개질까? 왜 딱딱할까? 라면의 건조 공법에 대해 알아보자.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다시 3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스프를 더 차려. 스프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분말 스프라는 게 만들어지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다가 넘어가고 양계상 얘기 좀 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 물어볼게요. 플러스 알파를 기억해야 될까? 골격을 잡아야 될까? 실전에서 말이에요. 기출 분석할 때는 이걸 어떻게 썼나를 면밀히 봐야겠죠. 근데 과학기술은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실전에. 이게 승부거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골격을 잡아가는 싸움입니다. 선생님 물어볼게. 비열을 물어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만 하면 된다고. 그게 우리가 실전에서의 일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인문지문을 이렇게 읽으면 펑망하는 거고요. 인문지문은 이해를 하라고 쓴 글인데 골격을 잡고 있으면 어떡해.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런데 과학기술은 정보량이 많죠. 이런 글은 일반적으로 하나하나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용어가 많죠. 근데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길 수가 없죠. 그런 걸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과정이 나오는 글은 좀 세 가지로 나눠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 2번, 3번은 골격을 잡아주는 싸움이고요. 1번이 제일 많이 나와서 1번에다 올린 건데 용어 정리를 할 때는 버텨주라. 머리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으면 된다 내가. 단 과정을 읽을 때 이 부품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납득하려고 노력해라. 이 정도가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자기계라는 지문 봤죠? 이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받냐 못 받냐 싸움인데 요게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거는 나중에 우리가 과학기술 심화 강의 할 때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기억합시다. 과학기술을 만났어요. 1단락에서 딱 읽어보니까 순수 과학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아, 수능날은요 과학이 많이 나와요? 기술이 많이 나와요? 무조건 기술이거든요. 90% 기술입니다. 수능날만큼 6평, 9평 때는 아니더라도 수능 때만큼은 기술이 많아요. 왜 그럴까?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물화지생으로 가버리면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생길까 안 생길까? 개 생기겠죠. 그랬던 적이 예전에 한 번 있거든요. 비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난리 났죠. 과학기술에 벡터 지문이 나옵니다. 이과가 유리해요? 문과가 유리해요? 아, 문과는 안 배워요. 벡터를 그 당시.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실제로 1등급의 70%를 이과가 정했습니다. 그때는 5대5 시대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됐죠. 그 다음부터 이런 데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평가원이. 그래서 지금은 사탐, 인문지문을 내더라도 교과서에서 다루는 철학자의 사상은 안 나옵니다. 그래버리면 안 읽어도 되잖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많이 나와요. 기술이 나오면 뭐가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과정을 봐야 된다. 그 과정이 드러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가 오늘 쌤하고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공격 잡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밑에다가 쓸게요. 그럼 이것만 잘하면 될까요? 실전에서 골격만 잘 잡고 잘 찾으면 끝날까? 수능이 무서운 건 거기서 안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거, 이거 1번 할게요. 거시적인 거 1번. 자, 2번 미시적인 거 할게요. 자, 과학기술도 미시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글을 읽을 때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야. 인문처럼. 우리 인문 세 번의 과정 이론 기억나요? 교차의 의미가 안 느껴지면 안 뚫리는 선지가 존재하고 막 이러잖아. 이해를 많이,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학기술은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지를 판단하는 원리가 중요하다. 선지를 만들어내는 원리들이 아주 중요해지는 지문이 과학기술이에요. 인문은 그냥 이해야. 그 말을 이해하면 선지가 보여. 근데 과학기술은 하나하나 찾아서 뚫을 때도 일치, 똑같이 써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원리가 있더라.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상하위 개념을 이용한 선지. 봐봐. 얘들아, 상위 개념, 이렇게 하위 개념 내려간다고 칠게요. 이거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센스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거의 다 듣고 있어야 돼요. 과일에서 열대과일로 내려왔어요. 열대과일은 과일의 특성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가져야죠. 얘도 과일이니까. 근데 반대는 안 될 수 있죠.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죠. 이게 선지를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예를 쓴다는 얘기죠. 지문에는 과일의 특성으로 제시됐는데 선지에서는 열대과일의 특성으로 물어봐요. 맞다고 해야 돼? 틀리다고 해야 돼? 맞다고 해야죠. 열대과일도 과일이니까. 이해됩니까? 이 지문이 지금 PCR 지문이 요걸로 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뭐부터 설명하냐면 PCR의 과정부터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뭐로 나뉘어요? 이거 읽어보면 전통적 PCR과 실시간 PCR로 나뉘는 거 맞아요? 근데 실시간 PCR로 물어보더라도 PCR 과정 거칠까 안 거칠까? 거치겠죠. 이게 공통점이었으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상하위 개념을 이용한 선지 출제 원리를 명확히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시험장에서 뭐 씨발 상하위 개념이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애매하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이걸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공통점과 차이점은 거의 무조건 선지화 된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차이점 이거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놓치는 게 있거든요. 놓치는 게 뭐냐면 화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화제가 뭐예요? 이 PCR 지문 PCR이 화제죠? PCR이 화제잖아요. PCR이 뭐 하는 애예요? 그것도 답을 못하면 이 글을 완전히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쌤아 이해합니까? 화제가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얘가 뭐 하는 애구나. 이거는 알아야 돼요. 반드시. 특히 기술이라면 이제 뭔가 나오는 거잖아. 어떤 기술을 소개해 주는데 이 기술이 뭐 하는지 모르고 이걸 어떻게 읽어?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요 PCR은
잠깐 이따가 지문 보면서 말을 해주겠지만 증폭시키는 애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야 나머지를 받아들이기가 좀 수월하고 선지도 이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뚫리는 선지가 있다는 거야. 3번 문제가 잘 안 풀렸다면 이걸 읽는 거지. 1번 문제에서 답을 잘 못 냈다면 상하이 개념과 차이점을 그런 한 번에 이걸 못 봤으면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느껴가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 선지를 뚫을 때만큼은 어휘력도 필요하고요. 필자가 강조한 것도 잘 봐야 됩니다. 1도 때는 조금 놓치더라고요. 선지를 뚫을 때는 이게 정확히 보여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PCR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정 시간 이런 말 일정 수준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가 납득이 안 되면 좀 쉽지 않았겠다. 4번 문제입니다. 아 이거 일정 시간은 일치선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일정 수준의 발색도까지 사이클 몇 번 쳐도냐 이게 CT 값이다. 여기 나오는 이 중심 정보를 통해 4번을 뚫을 수 있었냐 이게 요거에 대한 이해가 된다. 이런 게 평가원인 것 같아요. 평가원은 과학기술이 어렵게 나오면 일단 실전에서는 그래도 이 4개 중에 2개라도 맞고 가려면 거시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3개를 맞고 4개를 맞는 사람이 되려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PCR. 괜찮습니까? 오늘 같이 복습할 게 누구냐면 에센스 책에 비타민 K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CD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잘 봐라. 인강을 같이 봐도 좋아. 1.6배속 이 정도 놓고 쫙 들어보면 아, 이 새끼 이렇게 썼구나. 과학기술은 이러네. 약간 이런 공통점들이 발견이 될 거야. 그게 오늘 우리가 해줘야 되는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쌤하고 PCR 먼저 뜯어보고요. 그 다음 분자부터 이거 뜯어보고 그렇게 하고 문학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문지문 얘기할 때랑 쌤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인문지문은 구조가 별로 안 중요하다 얘들아. 실전에서 이해를 하냐 못하냐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해를 하는 연습, 평가원에서 요구했던 어휘력 이런 게 쌓여있냐 아니냐의 싸움이다. 근데 과학기술은 아니에요. 이해의 싸움이 아니야. 일독을 할 때 구조화가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이에요. 이 수많은 어휘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디까지를 기억하고 갈 거냐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기억이 진짜 안 난다 이러면 진짜 나는 머리가 나쁜 것 같다 이런 느낌이면 손이라도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손을 써서 옆에다가 시험지 옆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지문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과학기술. 인문은 그러면 안 돼 사실. 이해가 돼야 돼요. 지문을 통해서. 그게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1단락으로 가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93년 노벨 화학상은 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자 PCR의 박스를 치겠습니다. 누가 봐도 얘가 화제여야 되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지금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딴 걸로 바뀔 수도 있잖아. 비타민 K처럼. 근데 얘는 그대로 PCR 얘기를 하니까 PCR이 화제인 거 알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줄 봐봐. 첫 번째 줄 끝부분.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문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괄호 치자 이 문장. 쌤이 물어볼게요. 내가 이거 왜 괄호 쳤어요? PCR이 무엇인지 알려줬기 때문이야. 쌤아 이해됩니까? 화제에서 야 PCR은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하나라도 있으면 증폭할 수 있어. 이게 지금 PCR이죠. 우리 앞으로 습관하자 얘들아. 특이한 애가 나올수록 아예 아는 애가 나오면 좀 익숙한 애가 나올 때도 있잖아. 그럴 때가 아니면 화제가 뭔지를 항상 생각해. 알겠죠? 이게 안 되면 3번으로 가볼까요? 3번에 1번 선지요. 봐봐 지금 뭐라고 했어? 한 문자라도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증폭할 수 있다고 했잖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감염 초기. 핵심은 이거지. 바이러스의 양이 없대 적대 있잖아. 그러면 한 문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쌤아 이해됩니까? 여기다 쓸게요. 화재에 대한 이해. 이렇게 씁시다. 이런 게 느껴져야 돼. 기출분석을 하면서 선지를 만드는 원리를 봐야 된다. 화재 이게 뭐냐? 내가 읽는 PCR이 뭐냐? 이것도 납득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독해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건 그냥 안 써도 돼요. PCR이 전통과 실시간으로 나뉘잖아요. 이 차이를 읽을 때 얘는 오래 걸리네. 얘는 빨리. 1번 1번 초기 안 돼. 이건 실시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돼버려. 이게 뭐부터 잘못된 거냐면 화재 독해가 안 되니까 여기의 차이를 잘못 오독을 해버린 거야. 얘네가 실시간에 빨리 검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검사를 시작했을 때 시작하고 빨리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얘는 똑같이 시작했을 때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근데 1번 선지의 포커스는 뭐야? 검사를 시작했을 때 누가 빨리 검사 진단하냐 이게 아니라고. 감염 초기에 검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PCR이라면 감염 초기에도 할 수 있죠. 단 검사 시간은 실시간이 15분이 걸리면 전통은 아마 30분이 걸리겠지. 검사 시간. 하지만 둘 다 감염 초기에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PCR은 그런 애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쌤아 이해됩니까? 이 3-1번이 어려웠으면 화재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실시간과 PCR의 차이가 잘못 독해가 된 거죠. 이러면 3-1번이 굉장히 어려운 선지였어요. 얘들아. 이거 오답률도 매우 높아요 지금. 네 문제가 다 높아요. 오답률 2번 빼고. 그러니까 다 50% 이상의 오답률. 거기다 4번은 80% 가까운 오답률. 이렇게 기록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다 말할 수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려웠는지는 우리 따져볼 줄 알아야겠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질문으로. 화재 얘기부터 했어요. 쌤이.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화재가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겠다. 비타민 K 같은 질문을 읽으면 비타민 K가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것만큼은 정확히 인지를 해야 하는 것처럼 PCR이 뭔지는 알고 가셔야 된다. 이 정도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끝부분 PCR은 괄호 열게요. 괄호 열고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사중의 뉴클레오타이드 괄호 닫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을 열거한 거 맞아요? 그럼 우리가 느낄 건 이거 순서대로 나온다는 뜻이야. 변태가 아니에요. 출제자들이. 순서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자. 이 네 개만 나올까? 더 나올까? 더 나올 거야. 언제나 더 나와. 하지만 이 네 개를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박스만 쳐볼게요. 쌤하고. 세 번째 줄 중간 부분에 주형 DNA 나오나요? 박스 치자. 이거 네 개 중에 있었으니까 박스 쳐볼게요. 다음 줄 끝부분에 프라이머 나오죠? 박스. 두 줄 밑에 DNA 중합효소 나오죠? 그거 박스. 그 다음 줄에 뉴클레오타이드 나옵니까? 그거 박스. 나 왜 박스 쳤냐면 쌤은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 박스 치고 독해하거든요. 왜냐? 이따 잘 찾아보려고. 근데 이것만 나와 새로운 용어도 나와. 새로운 용어 나오면 밑줄을 추가로 글 생각이야.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 밑줄이요. 이것도 용어니까 이름이니까 밑줄은 볼게요. 이중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추출하고자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 밑줄. 뭔지 모르지만 이런 용어가 나왔네요. 그 다음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소로 이루어진 짧은 밑줄입니다. 단일가닥 DNA. 그렇대요. 단일가닥 DNA로 이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효소는 DNA 복제하는 애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염기설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이중가닥 DNA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네. 머리에 남아 안 남아? 절대 안 남아. 이것만 정확히 구분하세요. 용어 정리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용어 정리를 할 때는 정의와 특성만 소개하는 그런 용어 정리가 있어요. 얘처럼 얘는 이런 애, 얘는 이런 애, 얘는 이런 애, 얘는 이런 애 이러고 가는 애가 있고 또 하나는 정의 특성을
뭐가 붙거나 예시가 붙거나 정의 특성만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정의 특성이 나오고 뭐 해준다고요? 예시. 자, 아니면 키워드 바꿔서 뭐 해줄 수 있어요? 재진술. 아니면 국어적으로 이것만 강조. 맞아요. 이 두 개만 구분하면 돼. 우리는 읽으면서 이것만 느껴주면 돼요. 아, 이건 지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 주석이라고 생각하라고. 진짜. 근데 이런 애가 있다. 이거는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밑에서 파괴력이 아주 강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쌤아 이해됩니까? 1단락이 있고 머리에 남을 건 PCR이 뭐냐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지금 밑줄 긋고 박스 쳐놨잖아. 주석이야. 찾아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거 얘들아 용어 정리가 쏟아져 나왔죠 지금. 지금 밑줄 긋 거랑 박스 친 것만 해도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 이러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얘가 용어 정리로 끝날까 이거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러 나왔을까.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오늘 이걸 느껴야 돼. 반드시 A4 한 장을 꺼낼까요? 쌤이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요거를 어제 이제 이 수업을 어떻게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이 프린트를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잘 봐. 평가원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 자, 복습 1번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밑줄만 긋게 이거 다 아니까. 자, 두 번째 줄의 중간 부분에 이사회 밑줄. 두 번째 줄 중간 부분에 이사회 나오죠? 자, 이사회가 뭔지 알려줬어. 그 다음 줄 대표이사 나와요. 밑줄 대표이사가 뭔지 알려줬어. 그 다음 쭉 읽어보니까 그 다음 줄에 주주총회도 나오지. 봐봐, 쌤이 물어볼게. 이거 용어 정리잖아. 주총은 뭐 하는 애고, 이사회에서는 뭐 하고, 대표이사는 어떤 새끼다. 왜 이렇게 말해준 거 아니에요? 용어 정리가 열거된 거 맞지? 용어 정리가 여러 개가 쭉 나왔지? 그럼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용어 정리를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괄호치기요. 그런데 괄호치자. 네 번째 줄이야.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총의 기능은 퇴색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괄호 닫자. 얘들아 이 문장에서 위에 용어 정리된 거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다 나왔죠 지금. 주총, 이사회, 대표이사 다 나왔지? 쌤이 물어볼게요. 우리 머리에 넣어야 되는 건 괄호일까 밑줄의 용어 정리일까? 괄호를 머리에 담고 가야 돼. 괄호를. 괄호 친 걸 머리에 담고 가야 돼요. 자, 그거를 이렇게 말해도 될까? 용어 정리가 열거되고 나서요. 이 용어 정리들이 종합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 용어 정리가 다 묶여서 한 방에 나와버릴 때가 있을 거다. 여기가 승부다. 우리가 머리에 넣어야 되는 건 이거다. 요거를 좀 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 한 단락을 읽을 때. 지금 좀 느껴졌죠? 약간 살짝. 요 세 개의 키워드를 용어 정리한 이유는 괄호를 말하기 위해서야 얘들아.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괄호 안에 있는 얘기였어.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주총 이사회를 모를 수 있으니까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똑같아 과학기술도. 똑같아. 이렇게 써내려간 걸 오늘 느껴줘야 돼요. 두 번째 거 가보자. 복습 2번. 여기는 좀 많으니까 빨리 그냥 밑줄만 볼게요. 첫 번째 줄에 약용이형이요. 유형한 물질 밑줄. 무형한 정신 밑줄. 뭐 다음 줄에 기 나오니까 기 밑줄. 그 다음 줄에 육신, 이성, 능력 이런 거 밑줄 긋죠. 그 다음 줄에 자유의지 밑줄. 근데 이거는 꼭 생각해 얘들아. 용어 많아 저거 지금. 많잖아요. 과학기술은 용어가 많아도 다 따로야. 하나하나 어떤 애새끼의 이름들이기 때문에 다 따로야. 근데 인문지문은 쌤하고 했던 얘기예요. 인문지문은 이렇게 용어가 많으면 못 될 수 있다. 묶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재진술이다 인문은. 인문의 용어 정리가 많아지면 편히 묶일 거다. 그걸 묶는 게 승부다. 이걸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건 차이점인데 지금은 그거 보려고 온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끝에서 다섯 번째 줄. 이런 입장에서 찾았나요? 괄호 열게요. 이런 입장에서 정약용은 주의 이가 이성능력도 자유지도 없는 선언적 생산 원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포괄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기뿐이고 이는 실체에 대한 속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기를 드러나야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결국 G의 이기론에서 기는 야동형에게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는 축소되어 이 중심의 이기론은 이론적 틀로서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과거 다를게요. 자, 윗부분은 용어를 정리해 준 것 같아요. 이건 뭐다, 야동이 형한테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건 뭐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건 주장이죠. 야동이 형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쌤이 물어볼게요. 괄호를 잡아야 돼? 그 위에 걸 잡아야 돼? 괄호를 잡아야 돼. 괄호를 잡는 거야. 이 위에 있는 용어 정리는 이따 오면 돼. 묶어만 놓고 이따 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괄호가 중심 정보 맞죠? 우리 인문지문 많이 했잖아. 인문지문은 주장을 잡는 거다. 맞죠? 그러면 1독 때 글을 한번 읽을 때 내 머리에 들 건 이 괄호다. 이게 됐으면 좋겠다. 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급 조절을 해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마지막 거 볼까요? 마지막 거 복습 3번 세 번째 줄 과정 나오나요? 과정은 이렇게 가니까 과정 용어 정의잖아. 미술 과정 용어 정의했어요. 똑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네 번 끝에서 두 번째 줄 두 과정이 뭐 한대요? 교차 밑줄. 이거 교차 용어 정의한 거거든요. 읽어보면 교차는 이런 거다 이거.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표지 나와요. 표지 즉 이렇게 하면서 용어 정의해주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괄호 치자. 마지막 문장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만약부터 어쩌고 저쩌고 인과적 과정이다. 여기까지. 쌤이 물어볼게요. 자, 윗부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걸까? 괄호를 납득해야 될까? 괄호를 납득하는 싸움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쌤아 이해가 좀 됩니까? 용어 정리를 하고 나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와 항상. 그게 쌤이 종합이라고 얘기할게. 필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이거를 잡아내는 싸움이에요. 이 얘들의 용도는 이걸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 머리가 해줘야 되는 일은 얘를 잡는 거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기.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요게 과학기술도 똑같아요. 그대로 다시 94 정도입니다. (94쪽이야) 지금 우리 1단락에 용어 정리 밑줄 긋은 거 맞죠? 자, 2단락을 볼게요. 이제 뭐가 나온대요? PCR 과정 박스 치자요. 쌤 말 들어봐. 우리가 아까 과정 얘기했었죠? 만약에 그러한 이해의 툴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1단락의 용어 정리가 2단락 때문에 나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돼요? 그럼 내가 머리에 넣을 건 1단락이야 2단락이야 아니면 둘 다야? 2단락만 잡겠다. 알겠어? 실전에서는 2단락을 좀 잘 잡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 과정을 설명하려고 용어 정리를 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승부다. 괜찮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CR 과정은 우선 번호맥이라고 했죠. 1번 우선 1이라고 쓸게요. 숫자 열을 가해 이중가닥의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거로 시작한다. 자, 과정 1번이 나온 거예요. 열을 가해서 이중가닥 얘를 단일 가닥 두 개로 쪼갠다. 여러분 그냥 밑줄만 그으면 돼. 머리로 생각하면서. 선생님 물어볼게요. 이중가닥 DNA라는 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나왔었죠 1단락에. 한번 가보세요. 이중가닥 DNA 왜 나왔지? 주석 보는 거야 주석. 아 G형 DNA네. 괜찮아요. 이게 되면 된다고. 거기다 이렇게만 쓰면 G형. 아 끌어온 거야 그냥. 주석 본 거야 나는. 고전시가 주석처럼. 괜찮습니까? 아 G형 DNA인 건가? 이거를 몇 개로 나눴다? 단일 가닥 두 개로 나눴다가 1번 과정이구나. 이렇게 납득하라고요. 기억은 안 날 거야. 납득을 하는 싸움이야. 납득. 자, 그 다음입니다. 이후 2번이죠. 2번.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누가 결합한대요? 프라이머가 결합한다. 자, 2번입니다.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한다. 여러분 번호만 매기면 돼. 이게 2번 이렇게 된 거 맞죠? 쌤이 물어볼게요. 프라이머 볼 거야 안 볼 거야? 봐야지. 한번 가보자. 프라이머 뭔데?
아, 표적 DNA하고 똑같이 생긴 단일 가닥이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자. 단일. 선생님 물어볼게요. 단일에 단일이 붙은 거 맞아? 단일에 단일이 붙은 거. 괜찮아?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거야. 주석을 끌어오면서 고전시가 하듯이. 자, 그 다음 과정 나오죠. 3번. 일정한 시간. 이건 이제 일정한의 별표. 이제 오늘 이후로 일정한이 어떤 뜻인지 느끼면 돼요. 이따가 문제 풀 때 설명할게요.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의 복제 과정이 죄송합니다. 3번은 아닌데요. 두 번째 줄 중간 부분. DNA 중합효소에 의해 여기 찾았죠? 거기가 3번. 자, DNA 그냥 쌤은 이렇게만 쓸게요. 중합효소. 맞죠? 이거에 의해 뭐가 일어난대요? 복제돼요. 두 개의 이중가닥이 된다. 쌤이 물어볼게요. 우리 PCR이 뭔지는 알고 왔나요? PCR이 뭐였더라? 1달러 두 번째 줄. 증폭 맞아요? 이중가닥 한 개가 이중가닥 두 개가 되는 싸움이네. 끝.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걸 납득해 봤잖아. 1, 2, 3번 해놨죠? 어차피 다시 봐야 돼. 기억은 안 나. 하지만 납득을 해봤어.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내가 1달러를 어떻게 썼는지를 기억해. 실전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니네가. 일단 근데 이거 PCR이 처음 나온 게 22학년도 6평이거든요. 그때 우리 고3이었던 또 재수생이었던 친구들은 1달러에서 쌤 이미 머리가 뇌정지가 와요. 그거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잖아.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 그죠? 그걸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다. 쌤이 2달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끌어온 거 맞아요? 끌어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한번 납득을 해봤어. 납득을. 여기까지. 자, 좀 더 가볼게요. 이제 2달러. 세 번째 줄.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뭐를 이룬대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라는 용어 정의가 돼 있구나. 그래서 사이클 밑줄 용어 정의니까 사이클을 이루면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몇 배씩 증가한대요? 표적 DNA 양을 2배씩 늘리는 거네요.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 표적 DNA가 2배가 느는 싸움이구나. 이렇게 표적 DNA 2배 밑줄 증폭이니까. 그러면 표적 DNA 쌤 물어볼게요. 표적 DNA가 1달러의 용어정이 된다 안 된다 한 번만 봐봐. 네 번째 줄이야. 있나요? 이거네. 이거 주형 DNA. 여기서 내가 복제하고 싶은 부분이 표적 DNA 맞아요? 한 개가 두 개가 됐으니까 표적 DNA 증폭된 거야 아니야? 증폭된 거고요. 한 개가 몇 개가 됐어? 두 개, 그 두 배. 납득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다가 이 안에 표적 DNA가 있다는 것도 살짝 끌어오세요.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할 일을 다 한 거 같아. 이 달러에서 이해할 건 다 이해를 해본 거야. 이게 머리에서 납득이 되는 거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깨끗하게 외워진다가 아니야. 근데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손으로 써보라고. 써서라도 얘를 잡아야 돼. 이거 못 잡으면 밑에서 잘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다. 자, 됐죠? 이제 마지막 계속 읽어볼게요. 마지막 문장.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줄. 자,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하는. 쌤이 물어볼게요. 사이클은 한 번 도는 애야, 여러 번 도는 애야? 여러 번 돌아서 충분하게 늘려주는 애네. 이렇게 납득해봤고, 그 다음 마지막 줄.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끝이 나네요. 전통적 PCR은 밑줄 볼게요. PCR 방법에 대해 얘기했으니까 이제 밑줄만 긋고 해냈어요.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데를 넘어온 거야 지금. 가장 힘들고 중요한 데를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단어 읽어볼게요.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 도에다 별표. 됐나요? 쌤이 물어볼게 얘들아. 우리 도라는 보조사 잘 읽기로 했어? 대충 읽기로 했어? 잘 읽기로 했죠?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얘 이것만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더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뭘까? 바로 2달러 마지막을 봐봐. 전통적 PCR은 뭐 하는 애지? 증폭, 맨 끝에 증폭 여부를 확인하는 애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락 첫 번째 줄에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이렇게 나오면 차이점이지 지금. 여러분 이거 3단락 앞부분을 읽으면서는 이걸 해내는 싸움 아니야? 이 전통을 먼저 쓸게요. 전통 PCR과 실시간 PCR 나오니까 차이점 읽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차이점 1번은 얘는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얘는 모르겠죠. 공통점, 우리 화재가 뭔지 알잖아. PCR 뭔지 알죠? 뭐 하는 애죠? 중복. 그건 둘 다 되겠지. 공통점, 차이점. 이 도가 보여줬어. 이거 놓쳤으면 안 되고요.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다. 이게 실시간. 차이점 1번. 우리 제발 보조사 잘 읽읍시다. 도만 이거. 내가 오늘 비타민 K를 복습하라고 했죠? 거기서도 도 얘기를 쌤이 엄청나게 할 거예요. 반드시 봐야 돼요. 실전에서. 한 번만 보면 우리가 이겨요. 그렇게 된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 개발로 이어졌다. 여기다 이것만 쓸게요. 통시 구조니까 차이점 봐야죠. 변화를 봐야죠. 통시입니다. 이거 PCR 전통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통시죠. 그러면 변화, 차이점 이걸 봐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그 다음 줄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한다 안 한다 이거. 사이클 돌리는 게 PCR의 과정이었잖아요. 이거 한다 안 한다? 이거 한다. 공통점. 그 다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쌤이 물어볼게요. 뭐가 달라 전통하고? 알았어. 2단락의 마지막 줄에 전통 PCR 나왔잖아. 거기 봐. 전통 PCR은 언제 알 수 있어? 증폭이 됐나 안 됐나 언제 알 수 있을까? 최종 산물 이게 보여야지. 이제는 돌아가서 이게 보여야지. 얘는 최종에서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최종에서. 근데 얘는 어디서 볼 수 있대? 실시간으로 지금 사이클마다 볼 수 있대. 괜찮습니까? 최종이냐 아니면 얘는 사이클마다냐 이게 다른 거네. 괜찮아요?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왔고 공통점은 이게 공통점이다. 이건 노쇼. 요렇게를 보고 왔어야 되지. 이 두 개가 다른 거야. 이렇게 느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가 지금 두 번째 스포츠였어요.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냐 못하냐. 자, 내려갑니다. 세 번째 줄 끝부분 1위의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생 물질이 추가로 필요하다.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전통 PCR도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얘도 발생 물질이 필요하죠. 이 단락 끝부분에 나왔었던 것만 확인해 주세요. 필요하죠? 하지만 얘는 그냥 필요만 해요? 추가로 필요해요? 추가로 필요하다가 쓴 거죠 지금. 얘는 발생 물질이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꼈어야 돼. 차이점이 하나 더 나왔네요 또. 만만한 글이 아니죠. 지금 시험할 팀이 별로 없어요 지금. 잘 읽어줬어야 된다. 자,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 네 번째 줄. 추가로 필요한 애가 누구냐면 이중가닥 DNA 트리 연료랑 형광 표시 탐침 이렇게 두 개로 나뉘죠. 그럼 여러분이 읽어줄 때 요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애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차이를 인지하려고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겠죠? 자, 먼저 1번 얘부터 읽어볼게요. 기억부터. 눈으로 세 줄밖에 안 되니까 읽어봐봐. 됐니? 대충 됐죠? 선생님 물어볼게요. 어디에 붙는데? 요 이중가닥이야? 요 이중가닥이야?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지. 왜요? 얼른 읽어봐봐. 어디에 붙는다고 나와?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DNA에 붙어. 괜찮니? 니네가 이걸 납득했다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봐야지. 그잖아. 이중가닥 하나를 가지고 쪼개서 두 개를 만드는 싸움이었잖아. 그럼 새로 생성된 거 이거 맞아요? 여기 붙는구나. 이거 하나면 충분했어. 그리고 한 개가 나와야 안 나와요? 프라이머끼리 붙어가지고 이 합체. 그렇구나. 이 정도. 됐습니까? 요거죠. 그럼 쌤이 물어볼게. 이제 그 다음에 니은 나오잖아. 니은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디에 붙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용어에 너무 휘둘리지 마. 무슨 탐침 막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둘의 차이를 볼 거잖아. 얘는 여기 붙었죠 아까. 기억은 여기 붙었죠. 니은은 어디 붙어요? 프라이머랑 같이 여기 붙이지. 여기 붙는 거 맞아요? 프라이머랑 같이 붙죠. 그리고 여기서 분리되는 거 맞아요? 새로운 이중가닥이 될 때 분리되는 거 맞습니까? 아 얘는 이때 붙어서 이때 분리하면서 발색되는 애. 맞죠? 기억은 여기 붙어서 발색하는 애. 이거를 납득해주는 싸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정확한 판독으로 뚫어주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쌤아 이해되죠? 이 정도. 내가 지금 뭘 봤을까? 차이점을 본 거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차이점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죠? 그래서 얘는 어디 붙는가가 결정적 차이였다. 그거를 좀 느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진짜 다 읽은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5달러. 5달러. 눈으로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됐죠? 근데 쌤이 하나 말을 해줄게요. 얘는 옆에 A라고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붙어있죠? 이거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따 다시 좀 봐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끝에서 두 번째 줄에 CT값 밑줄. 뭘 CT값이라고 하는구나 이거 납득해주면 되고, 마지막 줄에 표적 DNA 농도 여기다 밑줄. 표적 DNA 농도. 괜찮습니까? 요거를 설명하고 있구나. 조금 이해가 덜 되거나 그래도 버텨. 어차피 다시 봐야 돼요. 왜? A로 묶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를 묻겠지. 이건 좀 더 봐야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락 읽어보시죠. 세 줄밖에 안 돼요. 아, 끝에 이런 얘기 나오죠. 실시간 PCR을 이용하면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여기 초기 밑줄. 이게 함정이었어요. 이게 진짜 이거는 감기 걸린 초기가 아니라 이렇게 쓸게요. 검사 초기. 검사 초기에 알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읽었으면 니네가 납득이 돼야 될 게 뭐냐면, 쌤 말을 한 번만 들어볼게요. 이 사이클을 한 번만 돌아요? 여러 번 돌아요? 여러 번 돌죠. 근데 전통은 언제 발색해요? 그건 다 돌고 나서 최종 상고예요. 그쵸? 근데 얘는 언제 발색해요? 사이클 한번 돌 때마다 여기서 발색했잖아. 그 추가로 필요한 애가. 쟤네 기억과 니은이 여기서 발색했죠. 여기서 붙어서 여기서 발색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붙어서 발색하거나 여기서 발색이 됐죠. 그러니까 얘는 사이클을 한번 돌 때마다 알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빨리 검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감기 초기 이게 아니라 검사 초기. 검사를 시작하고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 요게 납득이 되면 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실전에서 우리 머리에 남아있는 거는 많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정도 PCR이 뭐예요? 증폭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중가닥 하나가 이중가닥 몇 개로? 두 개로. 이거 가운데는 기억 안 나더라도 이중가닥 하나가 두 개로 증폭되는 게 사이클이다. 괜찮죠? 이 사이클을 돌면서 얼만큼 증폭된다를 알아보는 게 PCR이구나.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거 1번은 2단락의 이 과정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 하나만 더. 요 둘의 차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차이가 표시가 돼 있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머리에서는 한 번씩은 납득을 해봤다. 이 정도. 그리고 발생물질 추가로 필요한 거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이 차이가 여기 붙어서 여기서 발색하냐 아니면 여기 붙어서 바로 발색하냐. 이 차이구나. 이거를 머리에 살짝 넣어주고 마지막에 CT 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아냐 모르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 끝! 이렇게 머리에 남는 거야.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과학기술은 판독 싸움이죠. 판독 싸움이에요. 이 글을 납득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전체적 구조를 봤으니까 이제 판독 싸움. 자, 1-1번입니다. 읽어볼게요. 2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설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설을 주행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밑줄 볼까요? 프라이머. 쌤이 물어볼게. 처음 하는 얘기 아니니까 바로 물어볼게. 일치 문제는 선지가 순서대로 나올 때가 많아, 뒤죽박죽 나올 때가 많아? 순서대로.
그럼 이 프라이머가 1달러에도 나오고 2달러에도 나오고 4달러에도 나오고 하지만 어디로 갔어야 돼? 1달러로 가야지. 반드시 1달러로 가야지. 쌤아 이런 질서들을 잘 보세요. 출제하는 질서들. 그럼 1달러에 프라이머의 정의를 읽어보면 표적 DNA하고 염기서열이 어떻다고 나와? 동일하다고 나와요? 1번 그냥 틀렸습니다. 표적 DNA가 주형 DNA에 있는 애인데 를 판독할 수 있죠? 만약에 실전이었으면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 너무나 완벽하게 틀렸잖아. 쌤아 이해되죠?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해볼게요. 2번 PCR에서 표적 DNA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을 갖다 여기다 이것만 쓰자. 일정 시간. 판독할 때 일정 시간을 보고 왔어야 돼. 2배가 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 이 얘기가 나왔죠. 그렇다면 시간을 갖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된다. 이게 2번 선지에 3번 읽어볼게요. 선지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쓸까요? 차이점. 얘들아 만약에 실시간과 전통의 차이가 납득이 됐다면 3번은 판독하지 말아야 돼. 바로 뚫려야죠.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돼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차이점이 선지로 나온 거야. 4번 읽어볼게요. 4번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공통점. 사이클은 돈다 안 돈다? 사이클은 돈다. 또는 이렇게 해도 돼. 상하위. 이건 PCR에 대한 얘기니까 전통이든 실시간이든 이걸 고치겠다. 이렇게 사고해도 돼요. 어찌됐건 PCR 과정 중에 열을 가해 안 가해? 열을 가하죠. 그렇다면 전통이든 실시간이든 다 열을 가하겠네요. 가열 과정을 거친다. 적절.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5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똑같네요. 상하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거 PCR 과정 돌 때 프라이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DNA 중합효소 필요하죠? 당연히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의 답은 1번이네요. 괜찮아요? 어떻게 선지를 냈는지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다. 내려갑니다. 2번 누구를 물어봐요? 기억과 니은을 묻는 거 맞아요? 이 문제 위에 쓸게요. 공차,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아까 잘 봤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번 선지 봐봐. 기억은 어디 붙었죠? 이중가닥에 붙었죠. 프라이머에 붙는다. 그냥 틀렸지 이거. 볼 것도 없죠. 2번 이게 답이니까 찾으면 되고요. 3번은 누구와 결합한대요? 형광물질과 이건 뭔 개소리입니까? 단일가닥. 그다음 이합체라는 애가 뭔지 이걸 판독을 하면 그냥 답이 나오고요. 4번 읽어볼까요? 이합체는 프라이머야 얘들아. 프라이머랑 니은이 결합하는 게 아니다. 4번 7번 볼까요? 어디 붙었지? 어디서 발색해? 여기서 붙어서 여기서 발색하거나 아니 여기서 붙어서 여기서 바로 발색하죠. 최종산물이야 처음산물이야? 한 사이클에 최종산물이네요. 이 선지 완전히 틀렸죠. 시작 시점 아닙니다. 사이클이 끝날 때죠.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 틀렸습니다. 결합은 단일가닥에 붙는 애가 있었죠. 니은은 단일가닥에 붙었죠. 이렇게 되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걸 기출분석을 이렇게 했잖아. 답을 내는 건 뭐 찾으면 될 것 같은데 2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꼭 느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과정을 읽어야만 이 차이점이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과정을 납득하지 못했으면 이 차이가 잘 안 보였을 것 같다. 이게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교훈입니다. 앞부분에서 과정을 제시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중심 정보랑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느껴주는 게 이번에 교훈일 것 같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3번은 1번 선지를 아까 먼저 말씀드렸고요. 2번 선지는 발생 물질이 필요 없다. 그냥 틀렸죠? 그 다음 3번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실시간 PCR 얘기죠. 진단에 걸리는 시간은 실시간 PCR에서 줄여주는 거죠. 그 다음 5번 가면 실시간은 PCR이 끝난 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알 수 있다가 승부. 그래서 5번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심 정보를 잘 독해했으면 바로바로 지워지는 것들이 좀 있었다. 근데 가장 어려웠던 선지가 1번이었어요. 아까 우리 화제에 대한 이해 맞죠?
그래서 3-1번 때문에 오답률이 매우 높았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그럼 화제에 대한 이해라는 거를 좀 곱씹어보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마지막 4번은 바로 설명을 해줄게요, 쌤이. 얘는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닌데, 만약에 실전이면 여기서 시간을 보고 버리고 가도 돼요. 버리고 가도 되긴 해요. 왜냐? 모두가 틀리는 문제야.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해봐야겠죠. 자, 얘들아,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표적 DNA 양이 조금이네. 표적 DNA 양이 많은 애. 얘는 한 2번 돌면, 사이클을 2번 돌면 2배씩 느는 거죠. 그러면 일정 수준에 도달해, 얘는. 괜찮습니까? 근데 얘는 3번 돌아야 일정 수준에 도달해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CT 값이 몇이야? 1번, 2번, 3번. CT 값이 3이죠. 얘는요? 2번 맞아요? 쌤 물어볼게요. 그럼 CT 값에서의 발색도라는 건 여기잖아. 여기서 얻게 되는 발색도잖아. CT 값을 몇 번 돌아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애가 CT 값 아니야? 그러니까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여기 맞죠, 여기? 제가 여쭤볼게요. 이 둘의 발색도는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왜? 양이 같아졌을 테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누군가 볼게. 그대로 5달러 봐봐. 5달러. 첫 번째 줄 끝부분. 첫 번째 줄 끝부분이야. 뭐라고 나와요? 무슨 발색도? 일정 수준의 발색도라고 나와. 거의 별표. 일정 수준의 별표. 요 의미는 느껴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정 수준의 발색도래. 일정 수준의 발색도. 쌤이 물어볼게요. 얘들아, 일정 수준의 점수를 넘겨와. 그게 90점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걸 충족했어요. 그럼 점수가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다 똑같죠. 그 점에서. 그 90점이라는 점을 충족을 해왔겠죠. 그럼 선생님 다시 들어올게요. CT 값이 일정 수준의 발색도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정 수준은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쌤이 90점을 일정 점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얘네는 어떤 발색도를 일정 수준의 발색도라고 말하는 거지. 단 얘는 조금밖에 없으니까 많이 돌아야 되고 얘는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돌아도 그 일정 수준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므로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같아 안 같아? 같다지. 일정 수준의 발색도가 있다. 일정 수준이라는 말을 독해할 수 있냐가 승부였던 것 같아요. 그게 나야 얘들아. 나를 봐봐. 실시간 PCR에서 CT 값에서의 발색도,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일정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수준이 같다고 봐야죠. 그래서 같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어려웠을 거예요. A하고 C는 내가 안 해도 가하고 다는 쌤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그럼 이제 이 문제는 기출 분석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A만 읽으면 돼서 어렵게 낸 건 아닌데 일정 수준이라는 어휘력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걸 납득해 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 했네요. PCR만 이제 1시간 동안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좀 느껴줄 게 뭐냐면 여기서 느껴볼 거. 얘들아, 일단 PCR 지문을 살짝 다시 한 번만 보고 정리하고 쉴게요. 얘들아, 1단락에서 화제에 나오는 거는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야? 우리 앞으로 기술에서 어떤 기계가 나오면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인지도 모르고 읽지 말자. 이거 하나. 두 번째, 그리고 1단락에서 용어 정리 쏟아낸 거 맞죠? 걔를 외우고 막 그럴 거야? 아니면 얘가 종합되는 걸 잡을 거야? 얘 종합될 때 얘를 주석처럼 보면서 읽으면 돼. 그 느낌을 기억해라. 그래서 과정만큼만 잘 잡았으면 됐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일반적인 거잖아. 실시간과 전통의 차이점. 발생물질 두 개의 차이점. 여기까지였어요, 이 질문. 여기까지 읽어내고 A는 다시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으면 됐다고. 그러면 실전에서 뚫어낼 수 있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도 만만치가 않았다. 4번에서는 어휘력이 필요했다. 일정 수준이라는 말. 이 말을 이해하냐 못하냐. 뭐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1번이 또 어려웠죠. 화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읽은 거 맞냐. 이제는 이해할 수 있지. 쌤이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PCR은요 한 분자라도 있으면 증폭할 수 있는 애 맞아요? 그럼 전통이든 실시간이든 감기 초기에도 잡을 수 있어야지. 한 분자라도 있으면. 그런데 왜 전통과 실시간이 달랐던 거였어요? 전통은 끝까지 가야만 진단할 수 있고
실시간은 검사 중간 계속 알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빠르다는 얘기는 검사 시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감염 초기에는 둘 다 증폭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PCR인데. 그러니까 요 이해와 납득이 중요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3번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1번과 2번은 짜잘한 선지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할 수 있는 질문이다.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늘 꼭 다시 봐야 되는 질문 2개를 말씀드렸어요. 에센스 책에서 누구 보라고요? 비타민 K 그거 꼭 봐주시고 두 번째 CD 드라이브 꼭 봐주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질문들입니다. 자,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